여러분 롱부츠 구매하실 때 실패해 보신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근데 그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종아리 통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우는 중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롱부츠 실패하는 이유 3가지. 다시 말해서 롱부츠를 실패하지 않는 이유 3가지가 되겠네요. 일단 제가 상위에 있는 롱부츠를 가장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 Q&A를 한번 싹 훑어봤는데, 거기서 문의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질문이 롱부츠 종아리 둘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롱부츠 둘레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롱부츠를 구매하시기 전에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2cm 가량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실 때 어떻게 사이즈를 재고 계시나요? 앉아서 할 때도 있고, 소파에 기대서 하고 계실 때도 있고, 누워서 하거나 일어서서 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측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앉아서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이 돼서 실제보다 더 가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는 게 가장 정확하냐? 일어서서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긴장하면서 두께가 늘어납니다. 일어서서 측정했을 때. 그러면 걸었을 때나 신었을 때 가장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 앉아서 쟀을 때, 일어서서 쟀을 때 앞전에 얘기했듯이 2cm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둘레가 예를 들어 38cm인 분이 앉아서 측정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종아리 둘레가 작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 일어서서 쟀을 때가 가장 실제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츠를 사이즈를 고를 때 일어서서 종아리 둘레 기준으로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이즈를 고를 때 첫 번째 설명드렸던 부분을 측정 방법이 잘 되었으면,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이트마다 스펙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곳들은 사이즈별로 25부터 50이 있다고 하면 그 25부터 50까지의 종아리 둘레, 입구 둘레, 발목 둘레 이렇게 하나씩 사이즈별로 측정을 해 놓은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그냥 모델분이 240이면 그 240 사이즈에 맞는 스펙만 기재를 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디자인이 만약에 그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스펙을 해놓은 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모델분 스펙 한 가지만 있는 곳을 난 이게 마음에 들어 하고 그거를 만약에 사시게 되면, 같은 사이즈면 모르겠는데 230 사이즈,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신으시는 분들은 그 종아리 둘레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이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예를 들어서 240 사이즈만 모델 스펙만 올린 사이트가 있다고 치면, 종아리 둘레가 38cm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는 230 사이즈를 신는데, 그러면 이 부츠의 종아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둘레가 어떻게 되냐, 요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0 사이즈가 38이다.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0.5cm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38에서 235 사이즈는 37.5mm가 되는 거고, 230 사이즈는 37c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0.5mm씩 빼거나, 아니면 그 위에 사이즈를 신으시는 분들이라면 0.5cm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부츠마다 다를 수 있지 않냐, 디자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부츠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거의 대부분 0.3mm에서 0.5mm입니다. 이 부츠를 재는 사람, 재는 방법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평균입니다. 0.3에서 0.5. 이 부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근데 제가 다루려고 했던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거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그 밑에 짧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사이즈가 이제 실패할 확률 중에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종입니다. 이 부종, 저도 좀 생소하긴 했었는데 이 부종이 뭐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다리가 붓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리가 부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내 사이즈인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리가 부었을 때 측정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이거를 왜 다뤘냐, 근데 보통 쇼핑을 하시는 시간대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이 끝나고 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아니면 자차로 이용할 때 틈이 나거나 이럴 때 이번 주 데이트가 있다 이러면 그거를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바구니 담아두고 집에 와서 예를 들어 이제 부추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그 상태에서 부종이 좀 생겼을 때, 내 다리가 부어 있는 상태일 때 그때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침에 일어나서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제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부츠를 사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쇼핑몰들마다 코디를 너무 잘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액세서리, 예를 들어서 양말, 특히 요즘에 양말에 코디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저거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이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 시선으로 봤을 때도 너무 이쁘다, 디테일한 부분 잘 살렸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부츠가 만들 때 안에 안감이 없는, 그러니까 겨울까지 끝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착용하려고 하는 액세서리 그 두께도 계산을 하고 착용을 하시면 코디 하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사이즈 실패하는 확률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부츠마다 지퍼 위치가 달라요. 디자인마다 다른 게 있고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뒷지퍼가 있고 옆지퍼가 있고 지퍼가 아예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디자인적 요소인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근데 뒷지퍼가 있는 부츠인 경우는 살짝 그 종아리 둘레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지퍼가 없는 디자인은 신고 벗기 힘든 건 이미 다들 아시죠? 근데 지퍼가 없는 부츠 같은 경우는 보통 옆 라인에 보시면 이제 스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스판 원단을 넣어서 원단끼리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늘어납니다. 들어갈 때도 잘 늘어나고 통도 살짝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빅 사이즈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퍼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 만약에 이렇게 스판기가 없다고 해도 원단 전체에 스판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옆에 있는 지퍼 이렇게 보다는 불편한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퍼는 이제 취향이 아니라 실착 편차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가을 겨울에 부츠를 혹시나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매업자 시선으로 또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